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 임보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4년 KDD에서 발표된 Hierarchical Framework for Cross-Silo Cross-Device Federated Graph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Federated Graph Learning이란 일반적인 연합학습에서 GNN을 결합한 학습 방식입니다. 저자들은 이제 이 FGL에 대해서 총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크로스 사일로 FGL이고 두 번째는 크로스 디바이스 FGL입니다.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존재하는데, 이제 크로스 사일로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일로가 클라이언트로 여겨지고, 크로스 디바이스에서는 각 디바이스가 클라이언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 중에서는 크로스 사일로와 크로스 디바이스 각각을 고려한 경우만 존재하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혼합해서 고려했던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세 번째 패러다임으로 이제 크로스 사일로와 크로스 디바이스 모두를 고려한 패러다임을 이제 언급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의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재적인 하이어라키를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탈중앙화된 클라이언트 간의 이질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프라이버시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각 클라이언트끼리 이제 그래프를 인티그레이션을 잘 해야 된다는 점이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챌린지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Hierarchical Federated Graph Learning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멀티레벨 프라이버시 프리저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 인포메이션 인티그리티의 희생 없이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서브그래프 레벨과 노드 레벨 모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클라이언트와 사일로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인 시크릿 메시지 패싱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 메시지 패싱 방식은 이제 멀티레벨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을 위해서 제안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그래프 레벨에서는 네이버 어거너스틱 에그리게이션이 수행이 되고, 노드 레벨에서는 하이라키컬 라그랑주 인베딩 방식이 수행이 됩니다. 또 이제 하이 FGL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사일로와 크로스 디바이스 각각을 이제 혼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고려를 할 때도 충분히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페더레이티드 그래프는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브그래프 간에 오버랩되는 이제 노드가 없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노드의 경우에는 디바이스로 취급이 되고, 서브그래프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일로를 의미를 합니다. 문제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모델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는데, 먼저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이제 노드 레벨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하고, 이제 서브그래프 레벨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어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드를 공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노드가 다른 노드에 이제 네이버 인베딩을 얻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브그래프와 노드 사이의 공격인데, 여기서는 이제 서브그래프가 이제 공격자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각 개별 노드들의 피처와 네이버를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그래프 간의 이제 공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각 서브그래프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클라이언트 엣지만큼 이제 다른 서브그래프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서브그래프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하이라키컬 아키텍처를 정의를 하였는데요. 먼저 디바이스 클라이언트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바이스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이제 이고 그래프라는 것인데, 이 이고 그래프는 자기 자신의 피처와 그리고 이제 원업 네이버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노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노드 사이의 엣지는 이제 각자가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 클라이언트는 이제 로컬 데이터에 연관되어 있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만 요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프라이빗하지 않다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일로 클라이언트입니다. 사일로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서버 그래프와 로컬 모델, 이제 인코딩, 디코딩 파라미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페더레이티드 이고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는 페더레이티드 서버 그래프를 간접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프로세스에서 이제 디바이스 레벨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GNN을도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 수식에 따라서 이제 디바이스 간의 에버리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입니다.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페더레이티드 러닝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페드 에버리지와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스키마를 사용해서 이제 사일로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그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금융 시나리오를 예로 들자면 여기서는 이제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은행의 서버를 의미하고 이제 사일로 클라이언트는 각 은행을 의미하고 이제 디바이스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이제 각 은행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유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더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서버의 관리 아래에 있는데 이제 그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뱅크와 유저 사이에 잠재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버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시크릿 메시지 패싱인데 이거는 이제 메시지 패싱을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적합하도록 이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에그노스틱 에그리게이션이 수행되는데 이제 소스 사이드에서는 이제 첫 번째 수식과 같이 인베딩 이제 에그리게이션이 되고 타겟 사이드의 경우에는 두 번째 수식과 같이 이제 이웃 노드들의 정보가 에그리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키컬 라그랑주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을 이제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프라이버시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는 방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라그랑주 코디드 컴퓨팅을 이제 적용을 하였고요. 인코딩의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식과 같이 이제 인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T+1의 인코딩된 인베딩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딩의 경우에는 이제 그 타겟 사이드에서 이제 디코딩이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일로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인코딩, 디코딩 파라미터 사용해서 디코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라그랑주 보관법을 사용해서 디코딩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메시지 패싱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자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들한테 이제 인코딩된 인베딩을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이 네이버 정보들과의 이제 정보를 에그리게이션 할 때는 이제 시큐얼 에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인코딩된 인베딩들 간의 이제 에그리게이션이 수행되고 여기서 이제 디코딩의 경우에는 사일로 클라이언트만 오직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일로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인코딩, 디코딩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디코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그 네이버 노드들의 디테일에 대한 접근 없이 디바이스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 되고요. 이제 이를 네이버 어그노스틱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 예외 사항들의 경우에는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노이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TE와 같은
방식들을 사용해서 좀 더 보완된 프라이버시 보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인데, 이제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이식과 같이 로스를 정의를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크릿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인베딩을 바탕으로 로컬 모델들이 최적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페더레이티드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제 서버 단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총 3가지의 데이터셋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총 3가지로 분류를 총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로컬 모델과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 페더레이티드 프록스,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펄 글로벌 모델 이렇게를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의 베이스라인을 정의하였고요. 백건의 경우에는 GCN과 그래프세이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타 모델의 경우에는 페드펄 GNN과 페드세이지 플러스 그리고 페드펍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경우에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어큐러시를 하나의 매트릭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매트릭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습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프리딕션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컬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사일로 클라이언트가 개별적으로 이제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최적화가 되지 않는 방식을 의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MLP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그냥 MLP만 사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 인포메이션 게인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다 모두 학습을 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게인이 1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그 제한하는 방식이 비교적 성능 에큐러시 관점에서도 그 성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게인의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인티그리티의 희생 없이 이제 그 그래프 정보를 이제 잘 활용하면서 이제 프라이버시도 잘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이제 FGL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프리딕션 성능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것들의 경우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식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타 모델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하였을 때 이제 제한하는 방식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피션시 관점에서 이제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GNL 레이어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고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GNL 레이어가 2개일 때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도 이제 이 GNL 레이어를 2개로 설정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디멘션에 따른 이제 성능 측정 결과인데, 여기서는 이제 히든 디멘션의 수가 증가를 할수록 에큐러시는 이제 증가하는 반면 에폭 타임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프리딕션 성능 결과입니다. 이제 각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에큐러시 수정을 하였고요. 이제 다 대체적으로 이제 일관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일로 클라이언트 개수에 따른 실험 결과인데, 이제 에큐러시의 경우에는 딱히 막 그 증가한다고 해서 더 성능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넘버에는 성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넘버가 이제 증가할수록 에폭 타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기종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제 하이어라키컬 아키텍처를 새롭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크릿 메시지 패싱이라는 새로운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멀티레벨의 프라이버시 보존 옵티마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래프 인티그리티의 희생 없이 이제 그래프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 인티그리티가 이제 프레딕션 퍼포먼스를 이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고, 또 그리고 이제 크로스 사이로와 크로스 디바이스 세팅 모두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